그리고 이제 나머지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는 일단 원룸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 원룸입니다. 원룸. 그 다음에 요 집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꼭지점을 연결하면 투룸입니다. 네, 투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리로 들어가서 네, 요게 주인 세대가 되네요. 주인 세대. 그러면 주인 세대 하나가 존재한다. 아까 건축물 대장에 4층에는 5가구가 존재한다 했는데 5가구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또 구조를 한번 보시죠. 원룸 아까 전에 구조 좋았죠? 300에 37만원 책정합니다. 투룸들 똑같습니다. 밑에하고 300에 33, 300에 33. 그리고 이 투룸도 밑에랑 구조가, 밑에 좋은 구조가 그대로 위에 올라와 있어요. 좋습니다. 이거는 500에 50을 책정하고요. 그 다음 주인 세대는 안방이 있고 방방이고 주방이 이쪽에 빠져 있어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동이기도 하고 남서를 보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쪽이 남북 동서거든요. 남쪽으로 뭐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오긴 하겠네요. 그래서 거실을 여기에 배치했는 것 같습니다. 주방으로도 햇빛이 들어오는 집이 되고요. 근데 구조가 주인 세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수납이 많은 공간도 아니고, 드레스룸도 주인 세대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대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1000에 90이나 2000에 90을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층 정리를 하죠. 4층에서는 원룸, 투룸, 그 다음 주인 세대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37, 300에 33, 300에 33, 500에 50. 주인 세대는 2000에 90으로 하겠습니다. 월세가 90인데 보증금 1000밖에는 사실 조금 불안해요. 뭐 월세 뭐 두세 달 밀려버리면 변호사 비용하고 월세 밀린 거, 그리고 명도 소송하는 기간 동안 또 월세가 밀릴 걸 계산했을 때 임대인의 피해를 굳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2000으로 올리고 뭐 월세를 85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긴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2000에 85만원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률 계산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다 끝났고요. 이제 수익률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총 보증금이 얼마죠? 500, 300짜리가 하나, 둘, 셋, 넷, 1200이고, 1200, 2200, 2700만원입니다. 한 층에 보증금이 2700이고, 월세는, 자, 한 층에, 와, 336만원이 나옵니다. 거의 원룸 한 동에 월세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3층 역시 똑같았으니까 2700에 336만원이 나오고요. 자, 4층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증금은 900, 1400, 3400이 나오고요. 그 다음 월세는 238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 보증금의 합계는 500만원 더하기 2700, 2700, 2700. 자, 이거 이해하시죠? 1층, 2층, 3층의 보증금의 합입니다. 그 다음 3층에 3400. 보증금 합은 93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 월세는 얼마가 나오냐 하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45만원. 그 다음에 2층에 336. 3층에도 336. 더하기 4층에 238만원. 자, 955만원이 나오죠. 월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왜 다 이거 월세로만 계산을 하냐 하면, 다가구에는 앞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죠. 그래서 요즘 사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범위로만 보증금을 걸고 들어가게 되지, 뭐 전세로 1억, 2억, 3억 들어가는 거는 장 좋을 때 뭐 2,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 지금 다 피눈물 나고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9300에 월세 955만원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거 얼마에 매입을 하면 내가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저만의 노하우로 입찰 가격을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도 좀 되기도 하고요.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송현동이죠. 송현동 땅값 얼마 하겠습니까? 땅값 얼마 정도 할까요? 8m 도로를 물었죠. 북 8m. 제가 계산했을 때는 땅값은 평당 북 8m 시세랑 제가 분석하는 거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저는 경매로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세는 예를 들어 700이더라도 저는 700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저는 가격을 매기겠습니다. 땅 계산을 한번 해봐야죠. 땅이 113평이죠. 땅 사실 시세는 한 700에서 한 800 사이는 될 것 같아요. 700, 800 뭐 좀 더 가면 900씩 코너는 그렇게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경매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저는 650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650만원 곱하기 113평을 합니다. 땅값에서만 7억 3,450만원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 가격이죠. 보존등기 16년. 자, 16년도에 공사를 했다. 제가 16년도에 집 지을 때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었냐 하면 좀 싸게 지으면 300 언더로도 지었고요. 조금 잘 지으면 300 한 3, 40 정도까지 들었어요. 저는 300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16년도에 건물 지었을 때 300. 그러면 10년이 지났죠. 감가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감가를 저는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206평 곱하기 뒤에 수리할 거 다 계산하고요. 얼마를 계산을 해야 되냐 하면 시원하게 절반만 보겠습니다. 150만원. 평수가 좀 크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내려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만의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계산하실 분들은 다르게 계산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분석한다는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206평 곱하기 평당 150만원 잔존 가치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3억 900만원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다 하죠. 플러스 73450 73450 하면 10억 4350만원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최초 감정이 14억이었고 그 다음 이번 입찰 최저 가격이 9억 8600인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10억 4300만원이 나옵니다. 10억 4300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면 이게 지금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350만원 나누기 113평 923만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단가에 따른 저만의 두 번째 노하우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8억 한 5천에서 8억 9천 사이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8억 9천으로 계산을 하면 나누기 113평 평당 787만원이고요 8억 5천으로 계산했을 때는 113평 752만원이 나옵니다. 평당. 거의 땅값 수준으로 이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익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익률에 따른 또 가격을 보정을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요. 중간값인 입찰을 하는 가격은 8억 7,657만원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70% 융자를 받는다고 치고요. 87657 곱하기 70%는 6억 1359만원이죠. 뒤에 뒷단이 절상하고 6억 1000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일단 편의상 금리는 5%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이 나왔죠. 여기에서 방빼기를 해줘야 되죠. 자, 소액 임차인 몇 개입니까? 저는 어쨌거나 2800만원씩 20개를 빼겠습니다. 2800만원 곱하기 20개. 와, 대출이 5억 6천이나 빠져버려요. 야, 이럴 때는 대출이 5천만원 밖에 나오지 않네요. 좋습니다. 일단 융자 5천만원
계산했고요. 그 다음 보증금 9,300. 사실 융자가 5천만원 밖에 안 나온다 하면 보증금으로 조금 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월세는 아까 955만원이 나죠. 5천에 대한 5% 이자 때려봐야 5, 25, 1년에 250입니다. 나누기 12 하면 20만원 빠집니다. 이 융자.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용들도 빼야죠. 기타 비용으로 뭐 물세나 인터넷, 유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관리 비용 이런 것들 다 공제하도록 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30에서 40만원 정도가 빠져요. 근데 이 집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한 50만원 정도를 저는 빼겠습니다. 관리 비용이죠. 그러면 70만원이 매달 빠지는 비용이고, 그러면 955 빼기 70을 했을 때는 885만원이 내 손에 남게 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방이 다 놓였을 때 885만원의 월세가 나오는 방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8억 7,657만원 투자한다고 했죠. 자, 8억 7,657만원에서 레버리지로 회수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9,300 뺍니다. 그 다음에 대출 5천만원 뺍니다. 사실 뭐 대출 5천만원은 사실 안 받아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거 받지 말고 차라리 대항력 인정해주고 보증금으로 5천만원 플러스 더 받으면 되죠. 그럼 임차인들 좋다하고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계산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내 돈은 최종적으로 7억 3,357만원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취득세,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미확정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7억 3,357만원 7억 3,357만원 넣어서 월 885만원이 나옵니다. 885만원 곱하기 12 나누기 7억 3,357만원은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100 하면 14%의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다가구 건물이 되겠다. 14% 수익이면 사실 이번에 입찰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 금액이면. 그러면 제가 입찰 가격을 여기서 조금 더 높여야 된다 라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8억 9천 아니면 9억을 살짝 넘기는 계산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본 다음에 요 내가 입찰할 금액은 사람들의 관심도나 기타 여러 사항들 있죠. 뭐 내부 인테리어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정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옆에 있는 땅값, 뭐 건물값, 그리고 이 주변에 10년 정도 된 다가구가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송년동에 있는 다가구 건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7억 3천만원 가지고 885만원씩 매달 월세가 나오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지금까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